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엔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기관 매수까지 한 번에 쑥 들어오면서 쌍크림 매수가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 매수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 그래서 뭐 MLCC라는 미래산업,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죠. 꾸준히 언급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주가 동향을 보시면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계속 안 좋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주가 추이를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봐도 작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방금 전자산업의 쌀인 MLCC, 관련주로 삼성전기, 사막콘덴서, 아모텍, 코스모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이 돈을 잘 벌면은 올라가는 거고 기업이 돈을 벌기 어려우면은 주가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실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보면은 꾸준히 성장을 하죠. 그래서 2016년에 1725억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95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점프를 합니다. 2017년에 1993억, 영업이익이 무려 2배 이상이 뛰었죠. 그리고 2018년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합니다. 매출액도 크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20억에서 813억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어마어마하게. 만원대에서 만원도 안 하던 종목이 10만원을 넘어갑니다. 근데 그 10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3만원대로 내려왔는데 이유가 뭐냐? 매출액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조금 늘었어요. 조금. 거의 유지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유지했다 정도로 보면 되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네요. 그럼 판관비가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날 정도로 안 좋아 보이진 않는데 왜 주가가 10만원 넘어가던 주가가 3만원대를 갔느냐. 이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예상 컨센서스는 기존부터 있던 거니까. 제가 1월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부터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데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큼직한 쪽으로는 반도체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CC 쪽.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다 발전할 수 있는 쪽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거는 한 4분기 정도면은 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전기차는 좀 오래 걸린다, MLCC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반도체가 제일 빠르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자주 드렸어요. 이거를 거의 매달 말씀을 드렸고 꾸준히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MLCC를 몰랐던 분들도 그때부터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알고 계시던 분들도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생각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적만 보면은 그 정도 3분의 1 토막 날 정도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장성의 이 밸류를 주는 종목들은 성장주라는 건 앞으로 미래에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가에다 선반영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95억, 220억, 813억 엄청나게 급증하죠. 근데 이 성장성에 있어서 훼손을 당했다. 성장주 매매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주가가 예를 들면 매년 20%씩 성장을 했다. 이 기업의 실적 매년 20%씩 성장을 했다. 근데 성장은 했어도 실적은 더 좋아졌는데 그 다음 연도에 갑자기 플러스 10%로 줄었어요. 그러면 성장성이 훼손됐다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종목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에 훼손을 입으면 안 돼. 성장주는. 성장주는 매년 20%씩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20%는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고, 최소한 20%는 성장해야 되고 21%, 22% 이런 식으로 성장이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쵸? 95억에서 220억, 220억에서 810억, 성장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산화콘덴서는 이번에 매출액이 멈춰섰고 이익 성장 같은 경우는 줄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화콘덴서는 산화전기에서 이제 전해질 콘덴서를 만드는데, 이 전해질 콘덴서 제한 모든 콘덴서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MLCC 적중 세라믹 콘덴서랑 이제 미래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 전력용 콘덴서, 이쪽에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MLCC 쪽이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이유를 알아야겠죠. Why? 왜? 언제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어려운지 보면은, 첫 번째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의 수요가 MLC 수요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됐으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적인 수요 부진이 있었다.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수요가 부진이 돼도 어느 정도 지나서 회복이 된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중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기도 좋아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한데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얘네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쪽에서 MLCC 전체 업황으로 보면은 화웨이 쪽에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생각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주 분야가 이 모바일 IT 쪽이 아니에요. 특이하게 모바일 매출 분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웨이 쪽은 아니고 그냥 IT 쪽, 이쪽에 그냥 수요 감소와 회복 부진이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화웨이는 아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엮는데 사막 콘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예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MLCC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반도체 가격 내려가는 것처럼 MLCC의 가격이 내려간다. 공급 과잉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향후에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게 MLCC는 전자산업의 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IT 쪽에 들어가는 MLCC 제품보다 전장용 산업용 쪽이 가격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전장용 매출 비중이 한 30% 된단 말이에요. 사마콘덴서는. 그러면은 그래도 기술력이 아예 없는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장용으로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가 MLCC 쪽 1위인데 IT 쪽에서 손 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라타 제작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IT를 접고 전장으로 먼저 넘어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이 부분은. 그래서 자동차 전장용 산업용 이쪽이 IT 쪽보다 3배에서 한 10배 정도 비싸요. 와, 엄청나죠? 3배에서 10배 정도 비싸요. 이쪽을 선점하기 위해서 무라타가 넘어간 거고 사막 콘덴서로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IT 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기차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차잖아요. 차 밖에서 운행을 하죠. 그러면 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고온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150도 이상을 버텨야 돼요. 그리고 영하로도 영하 55도 이 정도를 버텨야 돼요. 그리고 차니까 운행을 하잖아요. 그럼 쿵쾅쿵쾅 충격이 있겠죠. 충격, 진동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씨의 변화, 고온 말씀드렸는데 뭐 습도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용이 3배에서 10배 비싼 거예요.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뭐 스마트폰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셨죠? 기본적으로 이 MLCC가 어느 정도 가격을 하냐면 비싸냐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크기가 좁쌀보다 작아요. 좁쌀보다 작으면 여기다 뭐 찍으면 점 하나 찍으면 되겠죠. 이런 건데 와인잔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림은 그림 글씨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양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와인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분위기만 내자고요. 이 와인잔에 이 좁쌀보다 작은 거를 이렇게 막 꽉 채워서 채우다 보면은 이게 머리카락 굵기 수준이에요. 점으로 보일 텐데 막 채우다 보면은 300ml 와인잔에 이게 300ml 와인잔에 1억 원어치를 담는다? 그러면 절반도 안 차요, 이게. 절반이 안 되는 게 1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비싸요, 이게. 산업 전반에 다 들어가고. 저렇게 조그만하니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전력량을 일정하게 조절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확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전력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전력의 누수를 막을 거 아니에요. 전력의 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막 콘덴서가 성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해결이 돼야겠죠, 이 종목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밀리니까 이제는 좀 저점 매수에 대한 심리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외국인 기관 말씀드렸는데 쭉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 뭐 7월부터 해갖고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어요. 매도하다가 최근에 매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샀다 조절했다 하다가 오늘 또 강력하게 매수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8월 중순부터 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여기 14,000, 뭐 여기 두 개 합치면 한 15,000 되겠네요. 한 약 3만 주 정도 매도한 것 빼고는 다 매수잖아요. 8월 중순부터 보름 이상 20일 가까이를 매수를 하고 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거의 1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죠. 기관이 96,519주, 거의 10만 주를 오늘 하루에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팡 튀어 올랐죠. 기관 매수가 양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관과 외국인, 우리 시장의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그러면은 좋은 일이죠. 이거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관찰하고 있었는데 기관까지 들어왔다. 그럼 수급이 좋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요 21선에서 자꾸 맞고 밀리면 안 된다. 이거를 넘어가지고 버텨줘야 된다. 21선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21선 위에서 이렇게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지금 어떻게 했어요? 21선 금요일날 넘어갔고 어저께 잘 버텨줬죠. 그리고 나서 오늘 거래량 빵 터지면서 아침 시작하자마자부터 오늘 좋았었어요. 사모콘에서 거래량 빵 터지면서 가격이 급등이 나왔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21선만 이탈하지 않고 이게 서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자꾸 터치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은 됩니다. 위쪽으로 61선 저항, 뭐 지금 한 46,000원 부근에 있는 46,000원 부근에 있는 61선 저항, 3개월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저항 쪽으로 46,000원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저항으로 1차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위쪽으로는 일단 뭐 49,000원 여기는 넘어갈게요. 51,000원에서 52,000원 이 구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51,000원에서 52,000원 이 구간이 중요해요.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좋은 상황이 나오고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이 아래 약세 심리를 벗어날 수가 있다. 52,000원까지는 51,000원, 52,000원, 그러니까 5만원 초반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반등이에요. 여러분 반등, 반락, 상승, 뭐 하락 이 부분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상승과 반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둘 다 올라가는 거죠. 상승, 반등. 상승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상승이라고 하고요. 반등은 사실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하락한 다음에 조금 올라오는 게 반등이에요. 그럼 이건 반등일까요? 상승일까요? 10만원부터 이만큼 내려와서 5만원까지 올라왔다? 반등입니까? 상승입니까? 반등이죠. 여기까지는 반등이란 말이에요. 5만원 초반까지. 이해하셨죠? 5만원 초반, 52,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해서 그 이상 가면은 저점 찍고 상승으로 돌린다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셨습니까? 기존의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지 못, 5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이 하락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상승으로 돌리지 못한 거.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들어주는 정도인 거고 52,000원 이 구간을 넘어가면서부터 넘어가서 안착해서 넘어가서 위쪽으로 간다면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 상승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반등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는 거고 52,000원을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봐야 된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올해 내내 말씀드렸어요.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 52,000원까지야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 52,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뭐 조금 밀렸다 올라오고 이래도 느릴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회복되는 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 반등만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000원 물가에 반등 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걸 회복했다? 그럼 그 다음에 상승을 노리면 되고 이 6만원 이상 65,000원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은 65,000원, 67,000원 이 구간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한참 나중 일이에요. 일단은 5만원 정도를 건드려 보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반등 목표치는 세우는 것 같습니다. 5만원 초반. 만약 이걸 넘어간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갑자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8월 말에 올려드렸죠. 관심 종목에 올려드렸던 종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콘덴서 오늘 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축하드리고요. 매매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요 반등 목표치까지 잘 하고 여기서는 돌파할 때 만약에 넘어간다라는 시그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장대 항봉 거래량 굉장히 좋아서 유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유지 못해줬잖아요. 유지 못하면은 매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장대 항봉에 거래량 실어서 넘어가던가 장대 항봉 장대 항봉에 거래량 아니면은 갭상승 돌파 이렇게 양봉으로를 그리면서 시초가부터 해서 계속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음날 시작한 9시 시작하는 가격이 52,000원 탁 넘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그리고 거래량도 실어주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베스트가 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대 항봉의 거래량, 두 번째 갭상승 돌파의 거래량. 이 두 가지 신호를 보시면은 돌파에 대해서 꼭 사마콘덴서가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도 돌파에 대해서 저항해서 이제 부딪히는 종목들은 돌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마콘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업황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왜 지금 어렵게 돌아간지 이 실적이라던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로 못 올라가고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번 잘랐다가 저점 형성하면 다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21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39,940원이니까 내일쯤이면 4만원 넘어가겠죠.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4만원에서 4만원 초반 정도에서
움직일 거고 이렇게 따라 올라올 테니까 요 분홍색 선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